하루에도 3-4건씩 쭉 올라오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아파트처럼 이렇게 금매라고 해서 쭈루룩 매물들이 올라와요. 권리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금액보다 훨씬 더 이렇게 낮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더 빨리 팔릴 수 있도록 그런 금매 물건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스크린업과 요식업 그리고 여러 정보들을 주고 있는 유튜브 채널 민트몬스터를 하고 있는 배서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상위 1% 매장이었는데 월 매출 40%가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현실을 조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 매장이 그래도 좀 다른 매장보다 좀 손님도 많고 좀 잘 됐던 매장이었는데 겨울에 이제 저희 나라가 정치적으로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부터 이제 나라가 좀 불안정하고 이러면서 좀 확 매출 감소가 일어났던 계기가 됐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좀 약간 그런 침체기 이런 식으로 좀 이어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옛날과 스크린 골프장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는 골퍼들이 외국을 나가질 못하니까 모든 골퍼들이 다 한국에서 이 수요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골프장도 그렇고 스크린도 혹은 뭐 골프 업에 관련된 여러 종류들, 옷, 레슨, 피팅 시장 이런 게 전부 다 화랑기였었죠, 그때는. 그래서 골프장도 티가 없어가지고 못 받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희 역시도 예약이 안 돼서 항상 이렇게 돌려보냈던 그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확장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던 때였으니까 그때랑 지금이랑은 분위기가 정말 많이 또 달라졌죠. 골프 인구는 어떤가요? 많이 감소했나요? 골프 인구는 코로나 팬데믹 때 그 특수한 상황에 또 MZ 세대들이 확 SNS상 붐이 불면서 엄청나게 붐이 불면서 많이 유입이 됐었거든요. 저희도 매장이 또 저희 기계는 세대들이 좀 더 좋아하는 그런 기계여가지고 밤이고 새벽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근데 그런 특히 MZ 세대들이 이탈이 되게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몇 억 쏟아부었는데 손해보고 매장을 내놓는 업주들이 많나요? 네, 요새는 경기도 너무 안 좋고 또 예전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좀 이탈이 돼가지고 저희가 컴퓨터에 앱에 매물들을 볼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저희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도 3-4건씩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아파트처럼 이렇게 금매라고 해서 쭈루룩 매물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권리금을 원래 받아야 되는 그런 금액보다 훨씬 더 이렇게 낮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더 빨리 팔릴 수 있도록 그런 금매 물건들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예약하는 그 앱에 팀장님 오셔서 여기에 보여지는 물건 아니고도 자기네들한테 올라오는 물건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하루에 3-4건 정도뿐이 아니라 5-6건, 6-7건 더 수많은 물건들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스크린이 전국적으로 한 4,000에서 4,500개 정도 된다고 얘기 들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딱 그 3년 정도 지난 후에는 거의 9,500에서 만 개 정도 스크린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나게 많은 스크린이 초초 경쟁 시대가 돼서 편의점처럼 건물 하나에 스크린마다 자기 이름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거리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같은 건물에 예를 들어 골프존이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프렌즈도 있고 그 다음에 SG도 있고, 같은 건물에 편의점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그 브랜드들의 명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초초 경쟁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매물들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져 있다는 거. 젊은 세대에게 골프의 인기가 오래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스크린 골프가 인기 없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크린 골프가 인기가 없어졌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치고 싶어도 내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요새 얼마를 아껴서 커피를 몇 잔 아껴서 그 돈을 식비에 쓰고 이런 게 많은 시대잖아요. 요새는 아이템 하나로도 이거를 주방용품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해서 따르게도 쓰고 이런 게 SNS상 유행인 것처럼, 옛날에 카포가 유행인 것처럼 요새는 되게 이게 작은 돈도 아껴서 내 살림에 직접적으로 먹고 사는 그쪽으로 해서 돈을 쓰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더 즐기고 싶어도 3번 가는 것도 1번으로 줄이고 약간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많이 이탈을 하게 된 거는, 내가 이렇게 SNS상 내가 골프장 어디를 가서 즐기고 쳐봤다 이렇게 해서 사진도 찍고 해서
했는데 이게 더 계속 즐기고 싶어도 비용적으로 되게 많이 들잖아요. 아무리 적은 비용이 들어도 30에서 40만 원. 내가 뭐 그린피 따로, 카트비 따로, 뭐 캐디피 따로 왔다 갔다 뭐 기름값, 두 번은 또 밥을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비용들.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여러 번 즐기고 싶어도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보니까 시작하기 전에 또 채 사야 되죠. 옷 즐기려면 또 예쁜 옷 입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것들이 있으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계속 이어서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로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이렇게 몇 번 해봤다가 안 되고 뭐 테니스로 갔다가 지금은 또 러닝을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돈이 제일 덜 드는 러닝은 또 신발이나 간단한 것만 사면은 또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변해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골프 산업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업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좀 다르게 그 예전부터 골프하면 임원 문화, 특히 법인카드 문화가 아주 뿌리 깊게 잡혀져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골프비가 다른 나라와 너무 다르게 거의 2배 이상 비싸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 돈을 지불하면서 지속적으로 즐기기가 쉽지 않은 그렇게 딱 돼버린 게 있어서 다른 나라에 있지 않은 뭐 카트비 비용, 이런 비용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잘 쓰지 않아도 되는 또 캐디피, 캐디를 제가 쓰고 싶지 않아도 꼭 가서 그냥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사람들이 계속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은 운동이라는 거. 그런 게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산업 전반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주변 상황 중 특히 심각하다고 느끼신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제 주변 지인인 분들이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특히 제조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직, 요새 뭐 변호사, 뭐 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힘들다고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전 같았으면은 이 직업은 돈도 많이 벌고 뭐 사회적으로 어떤 이런 기본 상식적으로 그런 직업이 지금은 되게 쉽지 않고 힘든 직업이 이제 점점 좀 그런 식으로 또 변해가는 추세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 그렇게 하다가 정말 골로 갈 수 있으니까 유행인 게 완전히 예전하고 또 다른 분위기인 거죠. 점점 더 이렇게 똑똑해지는 소비 심리가 그런 게 좀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젊은 세대가 많이 유입됐다는데 예전의 카푸어 유행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보시나요? 예전에 그런 카푸어의 그런 유행 때는 약간 겉멋으로 나 이렇게 갖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뭐 해져 있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요새는 그렇게 하다가 정말 골로 갈 수 있으니까 요새는 그런 게 싹 없어져 버렸잖아요. 지금 카푸어 누가 와서 유튜브로도 막 어느 채널 유행인데 그런 채널이 확 죽어버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뭐 다이소에서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꾸미고 뭐 DIY 막 이런 식으로 뭐 집이든 또 어떤 것이든 이런 게 또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아주 적은 금액을 가지고 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어떤 식으로 머리를 써서 꾸미는 것들, 그런 게 유행인 게 완전히 예전하고 또 다른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이렇게 똑똑해지는 소비 심리가 예전에는 또 명품이 그 코로나 때는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요새 이렇게 또 명품 시장도 확 죽은 것처럼 그런 게 좀 이렇게 변화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골프장도 망하고 있는 추세라는데 왜 한국이 외국에 비해 유난히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골프 비용은 예전에 시작했던 그때부터 싸지가 않았어요. 임원들 문화, 어느 정도의 직업군이든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버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그런 거, 그리고 뭐 법인카드, 그런 게 뿌리 깊게 이렇게 잡혀져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전히 비싼 비용으로 계속 이제 이어져 왔던 거, 그런 게 굉장히 큰 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골프 산업을 살리려면 젊은 세대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조건 많아져야 되죠. 제 생각은 젊은 사람들이 계속 또 들어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쳐보게 되면서 알고 이렇게 발전해서 내가 이걸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타이거 우즈나 그 외에 여러 유명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선수처럼 되게 유명한 선수들이 계속 발굴
얼굴대 나오는 것처럼 그런 선수들이 지니는 경제 효과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 사람 하나로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계속 앞으로 나아져야 사람 혹은 또 선수 그로 인해 이어져 있는 그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 옷이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경제 효과로 다 이렇게 일어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나라도 한국처럼 스크린 골프가 인기 있나요? 다른 나라는 없어요. 이렇게 스크린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전혀 없고요. 이제 미국에도 있지만 이렇게 발전될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주변에 좀만 가까이 가면은 저렴한 가게로 50불, 60불 주면 골프장들이 널려 있잖아요. 이렇게 뭐 태국이든 이렇게 더운 나라 어디든 뭐 일본도 그렇고 굳이 스크린이 이렇게 발전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 있잖아요. 우리나라 빨리빨리 문화에 게임도 강국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우리나라 기질적으로 골프를 가려면 거의 하루를 잡아먹어요. 가는데 1시간, 예를 들어 보통 1시간에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들고 가서 또 밥 먹으면 또 1시간 플레이 하는데 4시간 반에서 5시간 좋게 들고 끝나면 또 밥을 먹고 또 오는데 1시간 거의 8시간에서 9시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즐겨서 4시간을 다 할애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내가 지금 자영업을 하던 예를 들어 뭐 어떤 전문직에 있던 여러 자기가 일하는 분야가 있는데 거의 하루를 이렇게 잡아서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화도 작용을 했다고 보거든요. 스크린을 가면은 가서 그냥 동네 한 20분, 30분 안에 다 스크린 업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즐기면 두 사람이 가면 빨리 치면 1시간 반에서 2시간 끝나고 와서 이제 또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고 4사람 가도 3시간 반에서 4시간 혹은 4시간 반 또 끝나서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이게 좀 우리나라 기질하고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게임 이렇게 하는 걸 또 좋아하고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니까 그런 것도 여러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매장을 운영 중이신데 위기를 극복하는 대표님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저는 요새 같은 이 시기에 제가 이제 골프 라이센스가 있어서 전보다 좀 더 레슨을 집중적으로 좀 더 하고 있고요. 저희 오픈 초반 때부터 이렇게 오셨던 찐 단골님들 그리고 새로 또 오신 분들 더 좀 이렇게 챙겨드리고 뭐 서비스든 뭐 그 외 여러 가지 것들 뭐 추석이면 뭐 어떤 쿠폰을 좀 더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스크린 골프장 운영 상황은 어떤가요? 아, 지금요? 그냥 비슷해요. 그냥 비슷한데 저희가 이게 잘 되는 편이잖아요. 지금 가을에 날씨가 안 좋았잖아요. 비 많이 오고 뭐 이런 때 저희 또 스크린이 사실은 지금은 비수기거든요. 9월, 10월은 좋은 때고 왜 빚을 내서 골프를 치러 간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게 좋은 때는 꼭 사람들이 골프장을 가서 이제 라운딩을 즐기고 오는 때인데 다행히 요새는 비가 많이 오고 막 하루가 멀다 오고 추석 때도 저희 되게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해서 다시 좀 약간 좀 매출이 또 상승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다른 선택지도 있었을 텐데 스크린 골프장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일단 제가 골프를 되게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나이가 많이 들어도 골프장에서 이렇게 생을 마감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미국에서 앞에 할아버지가 한 분이 자기 혼자 플레이하면서 벙커 이렇게 빠지면 혼자서 다 이렇게 다 치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보면서 그분 혼자 이제 그분 아마 주변에 벌써 돌아가셔서 같이 치릴 사람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도 즐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몸을 많이 쓰지 않아서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좋아하니까 제가 또 많이 알고 골프에 여러 가지 뭐 피팅도 정말 많이 해봤고 그리고 골프도 뭐 채 뭐 혹은 옷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잘 아는 걸 하면 좀 더 이득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악성 재고처럼 남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든지 그렇잖아요. 이게 잘 되고 막 화랑이어야지 살려는 사람도 더 생기고 골프장도 지금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코로나 시기 운영 상황은 어느 정도로 호황이었나요?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코로나 시절 때는 정말 앉을 틈이 없을 정도로 일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희는 그래서 저는 수제버거랑 이렇게 같이 요식업을 같이 하고 있어서 되게 바빴는데 예약이 오면은 다 예약을 받지를 못하니까 돌려보내는 예약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옆에 매장을 좀 더 늘려서 오픈할 거를 기획을 또 했었고 다 이렇게 또 생각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바빴었어요. 그때는 정말 바쁠 시기였었죠.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뒤에 이렇게 쭈르륵 예약이 다
다다다다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지금 치시는 분들이 한 게임 더 치겠다고 그래서 뒤에 팀 기다리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제가 잠시 자리 비운 사이 저 일하는 애들이 또 일하는 저희 직원들이 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쳐가지고 그 뒷분이 계속 기다리시고 있는 걸 제가 와서 본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죠.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는. 게임 비용 등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게임 비용은 저희는 저희 매장은 다른 매장보다 한 10%에서 20% 정도 좀 더 저렴하고요. 와서 캐주얼하게 딱 이렇게 편하게 막 자주 좀 칠 수 있는 그래서 좀 치시다가 두 게임도 되게 많이 치세요. 왜냐면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이렇게 한 번 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사장님 한 게임 더 할게요. 한 게임 더 할게요. 이런 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음식도 뭐 맛있는 음식이랑 뭐 버거랑 특히 수제 버거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거에서 같이 하니까 손님들이 이제 치시면서 또 간단히 먹고 하기 좋으니까 되게 만족도가 높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 운영이 힘들다고 생각하셨나요? 겨울에 12월 겨울에 저희 나라가 정치적인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딱 그 시기가 되면서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든 또 정치적으로든 막 불안정한 시기가 오래되면서 그게 올라오질 못하고 계속 이렇게 그러면서 또 미국 여러 가지 뭐 관세든 뭐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표들이나 일들이 이슈가 계속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그리고 이런 게 분위기가 되게 많이 좌우를 하거든요. 내가 계속 돈을 같이 벌고 있고 쓰고 있어도 뉴스에서 지금 계속 안 좋다 하면 내가 외식을 두세 번 나갈 것도 한 번으로 줄이고 뭐 스크린을 세네 번 갔던 것도 뭐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사람들이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영향으로 다 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외 필드는 괜찮은 상황인가요? 텅텅 비지는 않았고요. 야필드에서 특히 경기도, 서울 외곽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골프장들은 사실 지금도 되게 잘 되고 있고 사람도 많죠. 대신 예전에는 티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면 지금은 티가 이제 그래도 생긴 거죠. 티가 좀 생겼고 대신 먼 곳, 충청도나 뭐 1시간 반 이상 떨어진 곳들은 굉장히 가격도 많이 다운이 됐고 그리고 티도 훨씬 많이 생겨서 그리고 매물들도 골프장 매물도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경기가 이러니까 이제 살 사람은 없는 거죠. 예전과 다르게. 제주도에도 골프장을 많이 짓는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제주도에 지금 뭐 옛날에 그 붐이 또 있었잖아요. 제주도 가서 몇 박 며칠 살기, 제주도 가서 뭐 1년 살아보기 이런 게 또 광풍이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정말 그런 게 많이 사라질 정도로 그리고 제주도 가서 비용을 쓰면은 우리나라인데 싸게 해서 가서 전지훈련처럼 몇 박 며칠 가서 써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음식값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대 비용들이 너무 비싸니까 그럴 바에는 사람들이 차라리 외국에 어딘가 태국이든 뭐 일본이든 가까운 나라 가서 그 비행기 값을 다 더하고 하더라도 뭐 하루에 27홀 뭐 36홀씩 돌아도 훨씬 더 싼데 우리나라는 또 가서 8홀 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캐디피를 또 다시 줘야 되고 카트비를 또 다시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골퍼로서는 쉽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더 많이 즐기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점점 제주도에 갔었던 사람들도 해외로 눈을 돌리는 그렇게 그냥 그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죠. 매출 하락의 배경이 된 고객 연령층이나 패턴의 변화가 있을까요? 완전 있어요. 지금 골프를 오랫동안 치셨던 분들은 계속 이렇게 골프를 칠 수밖에 없는 또 이게 골프라는 게 잘 못해도 제일 재밌는 운동 중에 하나거든요. 못해도 제일 재밌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 오시는 말대로 그 골린이들도 못해도 내가 여기 와서 처음 채를 잡아보고 처음 쳐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 배우지 않았는데도 재밌어서 막 게임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좋아하고 즐기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경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골린이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중장년층은 이렇게 내가 수입이 좀 안정적이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훨씬 더 격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돈을 쓰기가 편치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새벽에 왔던 사람들 밤에 왔던 그 젊은 연령대 MZ 세대들이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저희 새벽에도 진짜 바빴던 매장이었는데 그런 게 확 표가 났죠. 실제로 골프 인구가 줄었다기보다
돈 쓰는 규모가 줄었다고 들리는데 이 부분 체감하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골프 인구가 줄은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그 MZ 세대들이 내가 해봐서 이게 쉽게 느는 운동이 또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채고 뭐고 다 장만을 했어. 그런데 잘 안 되니까 매물로 당근이던 뭐 이런 거에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옷도 많이 나오고 뭐 신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왜냐하면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물들로 나와서 그런 MZ 세대들이 정말 많이 한 20-30%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골프장 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다시 인수되는 편인가요? 아니면 보통 폐업으로 이어지나요? 악성 재고처럼 많이 남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든지 그렇잖아요. 이게 잘 되고 막 화랑이어야지 살려는 사람도 더 생기고, 골프장도 마찬가지예요. 스크린뿐이 아니라 골프장도 지금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매물들이, 스크린도 마찬가지고, 이게 잘 되고 화랑이면 내가 그걸 사서 돈을 좀 더 벌려는 목적으로 이거를 사게 되는데, 지금은 경기가 여러 가지로 지표도 그렇고 안 좋으니까 살려는 사람이 훨씬 줄어드는 형국인 거죠. 아니면 금매식으로 가격을 굉장히 다운을 해서 또 불러야지만 내가 이걸 보고 그 이득이 되겠다 하면 그때 이제 사는 사람이 좀 있는 거고. 코로나 때 무리해서 확장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사업을 크게 하셨다가 망하신 분들도 많을까요? 코로나 때 예전에 있지 않았던 그 대형 매장들이 되게 많이 생겼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대형 매장이라는 건 뭐냐. 뭐 예를 들어 4-5개, 룸이 4-5개다. 그럼 보통 소형 매장으로 불리고 7-8개 정도를 중형 정도 매장으로 불려요. 그러면 10개가 넘어가는 걸 대형 매장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10개가 넘어가면은 그 10개를 만들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평형으로 룸 하나당 20평 정도를 차지하는데 일단 200평이 넘어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관리 비용들, 여러 가지 뭐 사람도 또 그만큼 또 써야 되고, 물론 로봇도 쓰고 하지만 해야 되는 관리 여러 가지 것들이 더 많이 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신 예약도 많이 오고 이럴 때는 당연히 이득이죠. 내가 나한테 예약 온 손님들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다 이득으로 되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완전히 분위기가 반대로 돼가지고 이렇게 예약이 없을 때는 내 경쟁 상대가 내 옆방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룸이 다른 주변의 어떤 경쟁의 스크린 업장이 아니라 내 옆방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 같은 시기는 절대 대형 매장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황당한 적이 많죠. 뭐 채를 렌트를 하셨어요. 채를 부러뜨리셨어요. 어떤 식의 배상을 해야 되는 게 그냥 기본 상식이잖아요. 원래부터 멀쩡했다는 걸 보여달라고. 몇 억 정도 투자하셨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가장 흔한 실수는 어떤 것일까요? 꼬꾸라지 원인, 그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업을 이렇게 해봤을 때는 이것도 단골 손님의 그게 되게 중요해요. 뭐 스크린 칠 때 뭐 보지 않아서 그게 상관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왔을 때 뭐 인사던 뭐 서비스로 어떤 걸 더 챙겨드리던 자기가 뭔가 대우를 좀 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해주는 모래도 하나 더 챙겨드리고 뭐 음료수든 뭐 여러 가지 것들, 뭔가 좀 다른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누구나 다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단골이면 단골만의 그런 대우들, 뭐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다던가, 혹은 또 청결 저는 정말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밤에도 항상 문을 많이 한 1시간 이상 저희는 꼭 열어놔요. 환기를. 스크린 들어오면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스크린 그 가게들마다. 근데 저희 매장 그렇게 하지 않게 카페 같이 저희 해놔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여기 사장님 그런 냄새 안 나서 너무 좋다고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공기 청정에 관한 것들, 그리고 청소 그런 거, 그다음에 그런 게 아마 좀 더 미흡하지 않았나, 다른 그렇게 좀 안 되는 매장들,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거고요. 그 가격이 좀 안 되면 또 확 올리고, 뭐 내가 안 됐을 때 가격을 확 올려버려서 사람들이 또 그거에 대한 그 거부감, 오셨던 분들, 그런 거. 저희도 사실 뭐 누구나 다 안 될 때 올리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때일수록 그냥 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같은 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게 좀 안 되는 매장들은 좀 더 이렇게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오래됐는데 계속 어떤 식으로든 이 레노베이션을 안 해서 인테리어가 너무 들어갔을 때 막 약간 뭐 냄새던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안 좋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요새는 새로운 매장들이 너무 잘 돼 있는 매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매장들은 당연히 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어떤 식으로든 또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상쾌하게 이렇게 좀 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게 좀 안 돼 있는 것들 뭐 그런 거 다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기의 순간에서 절대 해선 안 되는 망하는 선택 같은 게 있을까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대형 매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형 매장은 하지 않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또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새로운 기계가 또 이게 한 6년마다든 5년마다든 이게 그 브랜드마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업그레이드도 생각을 굉장히 잘 해서 해야 된다는 거. 저도 저희 매장에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이렇게 다 알아보고 가서 쳐보고 했는데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바닥도 막 몇만 가지의 지형으로 이렇게 되고 그 빔도 4K로 해가지고 정말 실제 내가 골프장에서 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로 해서 그러니까 점점 더 스크린이 게임같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점점 더 실제 상황이랑 비슷한 식으로 맞춰지거든요. 이 업그레이드 기계라는 게. 제가 이거를 바꾸려고 다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오시는 손님 중에 거의 80에서 90%는 다 정말 개수가 100개 넘게 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 골린이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 지금도 시간이 그 빡빡하게 주말에 꽉 차 있으면은 늦게 끝나가지고 뒷팀이 항상 컴플레인 빨리 안 끝나서 그런 게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 다 바꾼다. 그러면 더 시간이 안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선택을 해야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손님의 부류가 어느 정도의 그 레벨인가. 내가 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보기 플레이어 잘 쳐. 90대, 80대 혹은 싱글이 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은 그런 기계 바꿔도 그런 게 소용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저희처럼 이렇게 좀 더 골프를 못 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면은 이렇게 요새같이 좀 더 이렇게 바닥이 지형이 변하고 이런 기계들은 맞지가 않다는 거. 그런 것도 생각을 잘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적자를 보는 달이 있으셨나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적자 보는 달이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그 이후 저희는 작년 겨울 그 이후로 적자를 본 적이 많죠. 왜냐하면 매출이 20%에서 3, 40% 이렇게 떨어진 날은 제가 가지고 가야 될 이익금을 제가 그냥 못 가져가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떨어졌으니까 있었죠. 그 이후로. 그 전에는 아니었어도 그 이후로는 있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뭐 저 아니고도 다 어려우니까 이런 시기를 누구나 다 또 어떤 일을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다 이렇게 업다운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때는 이렇게 또 지나서 또 좀 지나면 또 괜찮은 시기가 또 오고 뭐 이러니까 좀 슬기롭게 지나가야죠. 스크린 골프장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이없었던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당한 적이 많죠. 뭐 채를 렌트를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렌트가 한 9세트 정도 되거든요. 근데 렌트를 하셨는데 채를 부러뜨리셨어요. 치시고 바로 부러뜨렸으니까 저희가 그때는 초반이어가지고 이걸 안 붙여놨었거든요. 당연히 부러뜨리면은 어떤 식의 배상을 해야 되는 게 그냥 기본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희한테 와서 원래부터 멀쩡했다는 걸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게 저 진짜 기억이 많이 남고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스크린 치시는 분들이 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이거 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약제잖아요. 딱딱딱딱 예약을 해야 되는데 특히 주말 같은 경우 예약이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이렇게 예약 온다 그랬다가 막 한 5분 전, 뭐 10분 전 이렇게 취소하시는 분들, 그거 임박 취소라 그러거든요. 그런 게 업주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다음에 그 전에 예약을 하려고 미리 전화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받지 않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그러면 그 시간이 어떤 식으로는 빌 수도 있고 물론 다시 오면 또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빌 수가 있으면 또 그게 다 매출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본 오래 많이 치시는 분들 알고 있으시지만 또 약간 젊으신 분들은 그런 거 약간 개념 없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 예약을 좀 예약을 했으면 제대로 이제 또 시간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내 골프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우리나라 골프 산업은 무조건 이 다른 나라처럼 이 카트비 제도 이렇게 따로 비용을 어떤 식으로는 따로 또 받고 너무 높은 비용 이런 거는 무조건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캐디도 노캐디 요새는 조금씩 생기고 있지만 노캐디 문화 그런 것도 당연히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런 게 좀 잡혀서 좀
일반 대중적인 사람들도 좀 자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대 시설 비용이 너무 비싸요. 저 얼마 전에도 가서 보면 뭐 해물전이 막 5만 5천 원, 5만 6천 원, 떡볶이 4만 5천 원, 국밥 조금 좋은 골프장 가면 4만 원대고 조금 그냥 캐주얼한 퍼블릭 골프장 가면 국밥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그래도 그냥 그 주변에 어딘가 골프장 주변에 가서 이제 음식을 해결하고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쉽게 편하게 먹으면 되는데 너무 비싸니까 그런 것들.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할 만한 그런 가격대여야 되는데 과자를 한 봉이 예를 들어 뭐 편의점에 1,000원, 2,000원인 것도 거기서는 9,000원, 10,000원. 음료수도 다 막 2배도 아니고 3배, 4배 정도 이렇게 받는 것들. 그런 게 다 어떤 식으로든 이런 게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제가 뭐 요새 이렇게 뭐 스크린업의 현황들 그리고 뭐 또 골프장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또 얘기해 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스크린 또 업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여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